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은 시험의 끝난 날 시작해요. 이 시험의 끝난 날 지금 이거 한 거를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끝난 날 이걸 다 하면 기말까지 어떤 다음 시험까지 대략의 계획이 그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1주나 2주를 애들이 날려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요, 요거를 1, 2주 지난 다음에 찾잖아요? 네. 그럼 느낌이 달라져요. 시험 볼 때 자기 이렇게 생각했으면서. 그래서 시험 끝나는 날 다음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 결국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문제 푸는 거는 반드시 공부와 시험 공부는 다르기 때문에 시험 공부라는 거, 저 실전처럼 시간 정해서 풀어야 돼요. 어떤 애들이 매산비를 하고 국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오냐? 아, 저 수학을 풀었는데 왜 안 풀리냐? 자, 보세요. 전체 수학 시간 안에 쉬운 문제를 풀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걸 조절하면서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실수를 안 하는 거랑 어려운 문제 5개를 시간 정해서 보는 거랑 하면 전체 밸런스 맞추는 게 익숙해지지 않는 한 몇 개만 풀어서는 전체 시험 점수의 영향도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수시 말고 내신 말고 정시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진도를 축적 빼는 거예요. 이제 EBS를 공부를 하는데요. 정시처럼 40문제다. 그럼 40문제씩 풀잖아요. 그럼 EBS 순시간에 풀어요. 네. 막말로 하루에 4번 시험 본다고 시작하면 하루에 다 풀어버려요. 탐구를. 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시험처럼 푸른 다음에 이거를 천천히 공부하는 건 가능하지만 먼저 시험 공부가 돼야 그래야 공부를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저기에 저기 기적이라고 하네. 제가 3대 공부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학습 누적 기록부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봐. 네. 네. 자기 공부한 걸 다 기록해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자기 공부한 걸 다 기록해 오잖아요. 네. 그럼 뭘 해드릴 수 있냐면 네. 야, 이 시간대는 이렇게 정시 공부하면 되잖아. 이 시간대는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한다고. 이 시간대는 쉬어. 이게 되면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내가 공부법 연구하면서 딱 하나만 정하라면 이 학습 누적 기록부예요. 일주일에 공부한 거, 저희가 요만큼 하루에 요거 한 개만 쓰면 돼요. 네. 근데 이것도 노하우가 굉장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학습 누적 기록부의 핵심은, 자, 보세요. 30개를 풀었는데 3개를 틀렸다. 근데 오답 노트 정리는 2개 했다, 1개 했다, 이렇게. 30분에 3, 1, 이렇게요. 이 시간, 이게 30분이 아니에요, 30개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간 하나당 30분이거든요. 네. 시간은 당연히 안 써도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학습 누적 기록부 첫 번째예요, 공부에서. 네. 자, 이거를 1년 동안 썼을 때, 1.5등급 이상 안 올라간 애가 역대 한 명도 없어요. 20년 동안. 자, 지금부터 쓰시면 내신으로 치면 2.5등급이 올라가요. 끝날 때쯤에. 근데 고3,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2등급이 올라가요. 네. 안 오르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얘 없이. 자신 있어요, 얘가. 1년 동안 꾸준히 썼다 하면 1년 동안의 학습 자신이 컨트롤이 명확하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다면 요 통계를 내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집을 딱 보면 이게 몇 문제니까 네가 푸는 학생으로 오답은 몇 개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푸는데 시간은 얼마큼 걸릴 것이고, 그럼 그걸 계산하면 네가 몇 점을 올릴 것인가 라는 것까지 예상이 가능해요. 이게 학습 누적 기록입니다. 유일하게. 됐나요? 네. 요게 첫 번째고, 세 번째는 수학이에요. 수학이 대학을 보내니까. 수학이 대학을 보내고요. 영어는 연봉을 결정하고요. 국어는 학과를 결정해요. 네. 이해됐어요? 네. 대학은 수학이 보내고, 영어는 연봉을 나중에 결정하고, 국어는 학과. 대학을 결정한 이후에 학과를 높은 학과, 낮은 학과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수학하고 국어만 다 하면, 이게 영어 절대평가로 2등급 50%가 서울대 갔어요. 네. 정시에서. 5등급도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하고 국어가 문제고,
탐구는 일정 수준 되면 45점까지는 급격히 올라가는데 45점부터 만점까지를 어떻게 케어하는가 라는 게 문제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학습 누적 기록부하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볼펜 한 자루에 모나미 153이라고 해요. 모나미 153. 이게 볼펜 한 자루를 쓰면, 옛날에는 이게 15시간 걸렸는데, 요즘에 이게 볼펜을 잘 만들어서 빨리 달아요. 마구잡이에 줄치잖아요? 그러면 이 모나미 153을 한 자루 다 쓰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려요. 2시간 동안은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속도 연습하는 겁니다, 속도. 자, 여태까지 아이들 등급별 공부법 뭐 이런 거 쓰고 다 정리해놨는데 구구절절한 거 딱 빼고 무슨 차이가 나냐? 속도 차이밖에 없어요. 1등급 애들은 탐구를 하루에 한 권을 풀고 네. 3등급 애들은 일주일이 걸리고 네. 7등급 애들, 6등급 애들은 한 달이 걸려요. 네. 아, 공부 양이 얘보다 5배가 많은데 점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태에서. 그렇죠. 자, 똑같아요. 박지성이 달리기를 하는데 빠르게만 뛰면 뭐 칼로리스 이론화가 축구 선수하게? 왜 못 막아요, 메시를? 빨랐다 늦었다. 호날두를 왜 못 막아요? 가만히 있다가 총알처럼 튀잖아. 이게 고수는 속도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속도 변화. 네. 근데 일상적으로 3등급, 4등급 애들을 보면 속도가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 푸는 속도도 똑같고 쉬운 문제 푸는 속도도 똑같고. 네. 그러면 현재 네가 공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속도 올리는 법. 네. 꼭 누적해서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올리는 법. 네. 자, 속도 올리는 법 보시고. 그래서 속도를 올리면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양이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그 안에 이 양을 좀 줄이더라도 질적인 변화. 자,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이렇게 이 부분은 공부를 이거 공부하는 거 맞아요. 반복하는 거 맞는데 이 부분을 안 해도 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얼마나 케어하고 도전했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틀린 걸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통 그런 말 많이 해요. 수학할 때 애들이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개념의 의미, 내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셀에 나오는 기본 개념은 네. 중딩도 아는 거고 네. 이 문제에 나오는 유형 개념은 이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개념이 있어요. 네. 이 유형마다 이렇게 실이 연결돼 있어요. 네. 세부 개념. 문제 풀 때 사용되는 개념들. 네. 이쪽에도 실이 연결됐어요. 손가락에서. 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이런 걸 외우는 게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거만 개념 공부하고 요거 개념 공부해요. 이것도 다 정리하고 외우고 이것과 이것에 연결된 개념을 해야 30번 문제를 풀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풀이 자체가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개념이 뭐고 여기에서 내가 틀린 핵심 개념이 뭐고 이 개념의 어떤 특성을 이용했느냐를 보면 이 방법으로 개념을 보게 돼서 나중에 보면 이 기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의 확장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만 탄탄한다고 쉬운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유형의 종류를 얼마나 확인해갖고 외웠느냐의 문제예요. 수학 암기 과목이 100%. 영어 단어 암기 과목이에요. 국어 암기 과목이에요. 단어. 과학은 이해 과목이에요. 그걸 적용시켜야 돼요. 다. 탐구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을 누가 더 얼마나 많이 했느냐지. 이거를, 30번 문제는 좀 예외로 칠게요. 수학적 사고 능력이 좀 있어야 된대. 나도 동의를 해. 어떤 거는. 이거 천재다. 이런 걸 생각해내냐. 기가 막히다, 막. 합장이 A4 4장이니까. 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고등학교 측에서. 모의고사 내내 100점 맞다가, 실제 수능에서 하나 틀려요, 30번을.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해됐어요? 그 30번 하나만 틀려도 서울대를 갑니다. 이과는 30번하고 29번 틀려도 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어느 정도 해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넓게 생각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잘못하는 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학습에는? 학습 누적 기록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속도. 그러니까 모나미, 자, 두 자를, 이거를 2시간이나 3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하루에 어떤 수업 시간에 이게 과학을 놓고 계속 밑줄 치고 읽었다고 쳐봐요. 자습서나 흥가 문제나 뭐 이런 거를. 네. 그러면 학교 시간만 과학 만점 나와요. 계속 읽으면. 문제도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풀어봐. 네. 그럼 풀리잖아요. 똑같이 영어도 수업 시간에 계속 읽고 빠르게 읽고 끊고 이걸 정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제일 네 등급에서 좋은 거는 이게 한 단락이 아니라 이게 네 단락이라고 그랬죠? 네. 이걸 한 다음에 이 단락과 이 단락의 관계를 조금 쓰고 여기에 핵심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제만 한 줄 쫙 쳐놓고 이렇게 되면 단락 구조는 어떻게 되니까 주제가 어떻게 숨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빨리 풀겠다. 이것만 연습을 계속 해도 순식간에 쫓아간다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순서 바꾸는 거, 빈칸 채우는 거, 네. 주제 찾는 거 다 됩니다. 자, 영어도 됐고 수학도 됐고 국어도 이제 공부하는 건 점차 가르쳐 줄 텐데 미세하게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학습 누적법 쓰면서 수업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중심으로 하고 네.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 더 한다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답 정리 아니 저등급은 애들이 자기가 문제를 풀고 틀렸다고 오답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왜? 3번에서 5번 이상 푸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해야지 왜 그걸 바로 오답 정리해요? 틀린 게 너 그렇게 많은데 오답 정리는 누가만 하는 거예요? 1등급 대애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애들 1등급 애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정신없이 푸는 거예요 여러 번. 자, 이 오답 정리도 왜 맨날 똑같아요. 문제 다 쓰고 해설 다 쓰고 네. 이거는 마지막 한 장 정리로 마지막 오답 정리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 문제의 핵심을 쉬운 문제는 한 줄로 정리하면 돼요. 네. 이런 유형은 K제곱을 이용해. 이렇게 쓰면 끝나잖아요. 네. 이해돼요? 네. 어떤 거는 세 줄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K제곱을 이용해서 요거를 활용하고 요거까지 연결해야 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 줄짜리, 세 줄짜리, 그 다음에 이거 한 장짜리, 아니면 5줄짜리.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네.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어떤 애가 10개 틀렸다고 그러면 1시간 걸리죠. 네. 이거 2문제만 이걸로 쓰고 나머지 이렇게 쭈룩 하면 30분이나 20분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문제 쓰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장씩 써서 보관? 안 봐요. 이렇게 한 줄씩 쭉 오답 노트.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이걸 착각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쭉 리스트 만들면 네. 다시 실수 안 해요. 자, 보십시오. 어떤 걸 이렇게 세 줄씩으로 이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이런 문제는 K제곱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변형시켜 한 걸 정리를 쭈루룩 한 거를 본인이 쫙 본다면 자, 어떤 문제를 풀었으면 3번 문제를 풀었으면 5번 문제를 틀렸으면 여기에 등급을 구성하는 게 이게 몇 등급 문제예요? 여기서 7등급 문제면 7등급 네. 아니면 4등급 문제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한 줄로 간단하게 힌트 오답 정리를 쓰면 되죠. 네. 이걸 다 푸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딱 보고 알았으면 넘어가면 되죠. 네. 암호처럼 모르면 이걸 다시 풀고 네.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애한테 이 참고서를 10번 풀어봐 그랬더니 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는 10번 들어. 그 말이 됩니까? 풀만한 거에서 처음 풀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그냥 한쪽 눈 감고도 풀어. 감기 걸려도 풀어 하는 거 재워야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0문제를 풀었으면 다음번에는 50문제를 푸는 거고 다음번에는 30문제를 푸는 거고 이렇게 줄여가야지. 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지. 그래서 어떤 거 10문제는 이거는 진짜 항상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지. 이 10문제 때 한 장 정리하는 거고 이때는 한 줄 정리, 이때는 세 줄 정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답 정리를 본격적으로 팍팍팍팍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오답 정리를 너무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해나가면서 정답만 찾아. 그게 아니라 오답을 정리해야 돼. 오답을. 내가 3번을 찍었으면 3번을 왜 그걸 골랐어? 이걸 써놓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야?
체크법으로 계산할 거야? 아니면 이게 오해를 못했어요, 공식을. 그럼 공식을 옆에다 다 개선에 필요한 공식들 하고 쭉 써보든지요. 근데 답이 5번이래요. 그랬더니 해설 봤더니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모르는 걸 써놔야지. 또 안 끝났어. 그러면 이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찾을 거야, 빨리? 이거 시험 볼 때 어떻게 찾을 거냐고, 빨리. 이 답을 틀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 개선 대책하고 개선을 해버리면 이렇게 찾게 되지. 네. 이것과 이것이 일치해야 오답 정리를 한 거지. 이건 정답 정리만 한 거지, 5번 쓰면. 그쵸. 네.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거 제가 이게 실수하는데 이렇게 고치면 되죠?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교육계에서 놓아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이거예요. 이 개선 대책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은 알겠는데요. 쌤, 제가 이 깊이가 부족해.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못 만들겠어요. 이거 만들어주는 거. 자, 그걸 잠깐 지금 해보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시험지를 보니까, 참 쓰는 거. 너 줄공책 쓰셔야 돼요. 네. 지금부터. 네. 왜? 이 줄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게 꿈틀꿈틀해요, 이게. 네. 네. 그러면, 다른 걸 모르는데, 이 줄공책을 쓰면 뭐가요? 검산이 빨라요, 피드백으로. 쭉. 검산이요. 한눈에 딱 보여요, 어디가 틀렸는지. 네. 너는 이거, 지금은 이렇게 짧은 거니까 상관없는데, 쓰다가 다시 못 찾아요. 신경 쓰고. 네. 그죠. 그러니까 줄공책을 쓰고 한 줄 쓰고 두 줄 쓴 다음에 한 줄 비고 이렇게 쓰고 하면 여기와 여기의 개념 사이가 나오죠. 네. 여기다가 개념들을 쓰든지 추가 공부를 할 때 쓰면 요 공부한 거를 또 공부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느낌 1 검사를 위해서 이걸 순서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줄공책을 권한다 라는 거예요. 줄공책이 끝나면 A4를 이렇게 4등분 하든지 8등분해서 네. 이건 몇 등분 하면 돼요? 8등분 네. 한 문제당. 수학은 4등분해서 이렇게 4개나 6개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간을 쓰고 띄엄띄엄 줄 맞춰서 쓰고 비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 푸른 걸 뭐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연습장만 가지고도.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다음에 이걸 보면 잠깐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 부족해서 찍었다. 찍었다.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시간 부족했을 때 글자부터 아니고 그림부터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림을 보고 글자가 떠오를 수 있으면 되고 그림을 체크한 다음에 이 그림을 어느 정도 기억한 다음에 이 글자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네. 그림을 중심으로 이미지가 구체화되는데 이거부터 읽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림부터 보고 그림을 다 요소를 체크한 다음에 글자를 나중에 매칭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그림 이미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학 공부할 때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 있는 글자들을 여기다가 다 추가로 몇 글자를 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다 안 읽어도 돼요. 네. 그림이나 도표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는 공부. 네. 그래야 시간이 빨라져요. 이해도 빨라지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글자 읽으면서 그림을 참고적으로 봤죠. 그러면서 조금씩 체크하고. 그 그림에 체크된 게 하나도 없다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 없어서 찍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 시간이 있으면 풀어봐야지. 뭐가 문제인지. 네. 그죠? 그래서 이건 다시 풀어야 되나요? 네. 써놓으세요. 다시. 3번은 다시. 자, 5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용액이 양이 달라서 용액이 양이 달라서. 구하기 어려웠다. 이것도 그때 음. 그림 잠깐 보고 넘겼던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데. 시간 못 달라가지고. 예. 용액이 양이 달라서 당연히 용액이 양이 다르겠지. 예, 그래서. 헷갈려서. 자, 그러니까 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네. 어떤 애가 실수를 해요. 네. 근데 실수라고 주장하는 10개 중에 6개는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네. 딱 실력이 없어서 자기는 틀렸대요. 네. 그래가지고 차분차분 설명해서 이거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네. 실수인 경우도 많아요. 네. 6개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인지 실력인지의 구분을 못해요. 오답 정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뭐 오답 정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죠. 문제 쓰고 해설 답 쓰고 내용 이제 알았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 현재 실력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실수라고 하면 이 실수가 왜 실수인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계산 실수인지 뭐 실수인지 끊임없이 물어가지고 더 이상 물을 수 없을 만큼. 자, 이게 계속하면 이게 빠르게 시험 시간에 발생을 하면 문제를 푼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이걸 나눠서라도 천천히라도 해봐야 그런 다음에 시험 시간에 이걸 빠르게 하려면 이런 순서로 봐야 되는구나 하는 이 문제 유형마다 접근법, 풀이법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문제 유형마다 접근법, 풀이법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확정져서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이거를 빨리 시험을 봐야 자기가 이거 모르겠다 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걸 다시 채워서 이론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 스크랩 전체를 한 다음에 네. 완전히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알아갖고 이걸 풀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초등하고 중등은 그게 돼요. 왜? 이론을 완벽하게 외우면 그 이론이 뭐야? 하는 것만 물어보니까. 고등은 그 이론을 응용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응용도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네. 여기 이 개념 공부할 때는 응용이 안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비틀어서. 네.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공부한 다음에 속도 있게 이걸 문제를 풀어야지. 푼 다음에 틀린 걸 찾아가지고 이런 문제, 이런 단락을 찾아봤더니 요 개념이구나. 이렇게 변형시키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네. 이게 없어요. 이걸 안 하고 나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용도 다 이해했는데 60점을 못 넘어요. 이해됐나요? 예. 근데 이 정리된 이 문제 유형이나 포맷이 제일 좋은 게 기출문제라는 거죠. 왜? 기출문제 중심으로 유사하게 출제를 출판사에서도 하고 만드니까.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까지 다 푸는 게 개념 공부라고요. 네. 애들이 문제풀이 시킨다 할 때, 쌤, 개념도 안 끝났는데 문제풀이를 왜 시켜요? 아니, 손 봐봐. 네. 이거 손 아니에요. 그죠. 맨날 요 손바닥만 해야 개념이에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그 기출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잡아야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 화학 문제를 풀지. 그거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까지 푸는 것까지 뭐라고요? 개념 공부라고요. 네. 확장시켜서. 네. 자, 계산하고 쓰고 해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건들지 못했네. 시간을 모자라서. 네. 이거는 풀다가 계산이 틀렸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계산이 어딘지 그러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밑줄 치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습장에서 자기가 어떤 지문을 계산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네. 그랬더니 틀렸어요. 네. 그랬더니 다시 쓰고 있어요. 이걸 쭈르륵 보면서 이 옆에다가 요 개념, 요 계산이 틀렸구나 하고 써놔야죠. 네. 그래야 요 색깔과 요 색깔을 비교하면서 네가 계산 과정에서 하는 실수들을 다음에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거를 네. 왜 실수했을까 라는 걸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실수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실력이 부족해. 위정계수 대입하는 실력이 부족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가 부족해. 네. 이걸 못 찾고 계속 넘어가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책 다 갖고 올래요, 나한테 올 때. 아니죠. 연습장 이거만 갖고 오면 돼요, 전부 다. 네. 그 연습장은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연습장에다 요거 한 장을 썼어요, 한 장에. 네. 텅텅 공간이 비어도 된다고. 이걸 또 연습장에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할 수 있잖아. 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러면 그 연습장을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요것만 보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그 옆 빈 공간에다 이걸 써주면 되잖아. 네. 질문하고 싶으면. 네. 자, 그러니까 정말 비싼 수학 강사 선생들은 A4 한 장에 수학 문제 한 문제만 푼다니까? 그 전에 저기 뚱수할 때 너한테 수업하는데 A4 한 장에 하나만 쓰라니까 편하잖아. 네. 여러 개 니네 연습장 쓰는 것처럼 빡빡하게 쓰면 니네 어떡하려고 그거. 네. 추가로 내 생각도 못 쓰고 그러니까 연습장을 보름에 한 권, 일주일에 한 권 쓴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쓰라고. 예. 그런 다음에 연습장을 가져와. 그럼 거기다 추가로 쭉 써주고 이거 다시 여기다 찾아가지고 다 써봐. 그런 다음에 이거 복사해 놓게 내가.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건 뭐라고 썼어요? 문제를 보지도 못했다고. 아, 시간 없어서.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전에 과학을, 개념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가, 요 개념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것까지 익숙하게 해갖고, 요게 개념이 돼버리면 이게 빨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라고요? 속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발생한 일이에요. 네. 아니, 기출문제, 일정 문제풀이를 해서 이 문제풀이에 나오는 개념이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이해를 하고 이걸 풀은 경험이 없으면 못 푼다고. 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아, 수학을요, 건너법 가르쳐 준 다음에, 예? 육상경주 시합으로 시험 본다고. 과학이 그런 거야. 개념 공부하는 건 뭐야? 체력훈련. 그지? 네. 그럼 체력 훈련만 한 다음에 100m 뛰게 하면 너 기술을 어떻게 알려, 스킬을? 아무것도 없어?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데 체력 훈련만 하고 이제 시합 한대. 네. 코너링 어떻게 알려? 팔 동작 어떻게 알려? 사람들 겹치면 어떻게 알려? 그게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를 지금 공부의 이 범위나 개념 자체를 네가 되게 좁게 잡고 있었던 거야. 왜?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혼자 공부하고 내용만 해도 딱 문제 풀면 왜? 그것만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내용만 알면 돼. 그건 꽈는 것도 없고 응용도 없어. 네. 근데 여기는 꽈놓고 응용하잖아. 네. 이해되세요? 네. 그 저번에 와서도 그래, 공부가. 근데 시간이 없었지,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네가 자체를 한 다음에, 근데 이런 훈련을 뭐라고? 긴 시간 세워라 내워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네. 뭐라고? 기초 개념 그냥 쭉 읽고, 네. 자,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런다? 아, 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아, 개념도 다 이해 못했는데, 문제방은 이해 못하겠어요. 개념 하면 이해한 거 있을 거 아니요. 네. 그러면 문제를 보고 해설을 다 읽어볼 수 있었잖아. 네. 급하게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사다가 이 해설을 여기다 다 하나하나 정리하라 그래. 해설지를 보고, 사이사이에다가. 네. 해설지를 만들으라 그래. 네.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그 책을 다시 사갖고 풀으라 그래. 풀어. 반절을. 네. 아니, 그게 개념 공부라고, 내가 말하는 건. 네. 애들이 못 풀겠대, 안 배워서. 그래가지고, 아, 그 해설은 이해 못하냐, 한글인데? 그러면 해설에 나오는 요건이, 아, 그거 초라고. 그거 과외 다 받으면 되잖아, 한 방에. 그러면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뭐라고. 다 읽었어, 해설. 개념도 다 읽었어. 네. 밑줄 쳤어. 이거 모르겠다고. 그럼 그거만 쪼르륵 설명해주지. 그 다음 부터 풀면 되잖아. 네. 그럼 풀고 외우면 끝이잖아. 네. 그랬더니 그렇게 과외 안 맞고 이 문제도 풀어주세요. 이 문제도 풀어주세요. 아니 이 문제 전체에서 이 해설 두 번째 줄만 알면 되는데 네. 나머지 다 듣고 있어. 왜? 편하대. 기록 기적은 안 나타나지. 네. 편하게 누군가 풀어줘 수학을 다 모든 걸 풀어주게 되면 이해했어. 시험을 딱 봤는데 나를 풀어주면 내가 풀었는데 모르겠어 여기를 네. 설명 들으면 그거 이건 안 잊어먹고 다 맞춰.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 과학든 어떤 거든 수학이든 개념을 공부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도 문제인 적이 있고 해설에 이렇게 쭉 써 있잖아. 네. 그럼 이거 내용 달라고 개념별로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네. 그래서 무슨 개념, 무슨 개념, 무슨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흐름을 외우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르면 형광펜 근데 써놔. 이게 왜 계산이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면 요게 갑자기 뜬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요? 수업 중에 시험 중에 네. 아? 여기에서 요게 개념 넘어가는데 이걸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어?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만 해결해주면 끝이잖아 이거. 네. 근데 이걸 선생이 다 쓰려면 10분 걸려. 이렇게 체크된 것만 설명해서 해봤더니 90분 동안 200개 나갔어. 야, 네. 90분 두 번 하면 400문제짜리 책 나가. 네. 옛날에 내가 수학 애들 과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휴, 알았어. 딱 하고서 이거 체크하러 갔더니 진짜 체크해 왔어. 네. 200개 나갔어. 네. 200개 나가고 다음에 풀어봐. 그랬더니 3개인가 모르겠대. 네. 그럼 3개는 싸그리 다 써오라 그랬어. 써왔어. 네. 그걸 써오니까 설명하는데 10분. 네. 다음에 또 200개. 그러니까 두 번 과외 하니까 책이 한 번 나갔어.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8번 과외를 하니까 책이 4권인가 5권 나갔잖아. 그랬더니 이제 알겠대. 그거 녹음까지 했어, 걔가. 네. 그랬더니, 쌤, 이거 다 푸는데 4달 걸리니까 4달 후에 다시 과외해야지. 네. 수학 과외를 그렇게 했어, 걔. 그래서 방학 때마다 했어. 그러더니, 90점 넘어가지고 92점, 94점 되더니, 쌤, 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네. 설명을 보나 해설을 보나 자기가 생각하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쌤 그냥 혼자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30분 정도 초고난도 문제만 한꺼번에 모아갖고 수업을 나가줘야 돼 강사가. 왜? 그거를 초고난도를 전부 다 분석하기가 되게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92점 넘었을 때 과외비가 드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수학도 빨리 올라가. 자기도 그렇고 애들이 급격하게. 네. 자 6번. 그러니까 네가 쓴 것들을 보고 느끼는 거, 공부한 흔적, 연습장 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네. 이건 뭐라고? 뭐가요? 자 이거는 아까 영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단락 끊고 핵심 단어 걷고 빨리 되는 게 이 본능적으로 되면 굉장히 빨라진다고. 주제 같은 거 찾는 거. 네. 왜? 단락과 단락의 상황이 딱딱딱 떨어지니까. 네. 그거를 시험 본다고 생각하게 빨리 한 다음에 해설을 확인하면서 나는 이렇게 핵심어를 뽑았는데 해설을 천천히 보니까 이게 핵심어구나.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단락관계를 해설을 보니까 이렇구나. 네. 아,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이런 식으로 구조해서 만드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이 된다고. 네. 빈칸도 그 주제와 관련돼서 흐름상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끊으면 해결된다고.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1, 2, 3, 4, 5 다른 것도 끊으면 나중에 흐름에서 아 여기와 여기는 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거 들어가는 것도 되지 그 끊으면. 네. 아?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와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봐. 다 모든 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얘야. 네. 그렇게 하면 좋겠지 본능적으로 일어나면. 네. 근데 맞은 건 그냥 쭉 읽어도 맞은 건 그냥 풀어. 네. 내가 그랬잖아. 속도 변화가 돼야 고수라고. 네. 근데 어떤 건 잘 해석이 안 돼. 그럼 끊어. 네. 자, 이건 쉬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험의 첫 번째야. 그래서 적어도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3, 4초 스캔했을 때 이게 몇 등급 문제인지를 알아야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서 어려운 문제 어차피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다 맞춰서 피크 점수를 받지. 안 그러냐? 네. 그러다 보면 본능적으로 늘어나잖아. 응? 그게 안 된 거야. 그런 다음에 TT하는 문제로 이거는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아, 주제 찾기랑 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다르긴 해요. 다 똑같아. 네. 자, 영어는 유형이 완벽하게 저장돼서 저렇게 단락 나누게 한 다음에 네. 빈칸 어법 문제만 계속 풀면 돼. 네. 그러면 해결이 끝나. 예. 저걸 하고 그걸 전제로 네. 빈칸 어법 문제로 해결을 하면 된다고. 예. 자,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공부가 되어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애들이 오답 정리라는 거 진정한 오답 정리가 뭐냐? 네. 진정한 오답 정리는 자, 여기 2번 여기 틀렸어. 네. 그래서 요 내용은 알겠어. 네. 그 내용을 이 내용에서 요거로만 기억하면 되는구나. 요게 문제구나. 라는 거를 이 요점 정리 한 개의 요점 정리에다가 이거를 추가로 정리를 해야 돼. 여기에 써 있어. 그럼 내가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으니까 이걸 조심하자. 하면서 모든 이 틀린 오답 문제를 이 기본 5점 정리에다 다 정리해 놓으면 수능 때 전에 요거만 달달달달 외우고 써보고 하는 거거든. 예. 이거 어딨어?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아, 이거 EBS로 해도 되고, 전년도 EBS로 해도 되고, 네. 인터넷에 있는 걸 짜집게 해도 되고, 네. 어? 네. 아니면 네가 기본 개념의 틀만 이렇게 써도 되고, 네. 간단하게. 그런 다음에 추가로 쓰면 돼, 틀린 것만. 그럼 오답 노트의 핵심을 모아서 이게 정리가 돼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거야, 두 번째로. 그래서 출발해서 풀었더니 틀려. 그럼 여기다 또 정리. 그 다음에 또 틀려. 그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수로그 이 법칙 때문에 틀렸는데 네. 그거만 보고 꼴랑 보면 이 지수로그 법칙이 예를 들어서 15개가 있다고 쳐봐. 네. 다음번에는 이걸로 틀리고 다음번에는 이걸로 틀리거든. 네. 그러면서 자기는 수학 재능이 없대.
아니, 이걸 틀리면 지수로고 공식 15개 있는 데다가 이거 한 번 틀렸다, 두 번 틀렸다, 세 번 틀렸다 이렇게 쓰면서 그 주변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오답 정리 아니야? 맨날 이걸 써보진 않더라도 읽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러니까 봐봐. 자,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네가 생각해서 틀렸는데 그래서 뭐 공부할 거냐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뭘 더 주고 봐야 되고 그래서 뭘 공부할 거냐. 네. 그런데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아 자꾸 틀려. 쌤 제가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는데 이 부분만 다시 그냥 알 수업으로 청소도 다 관련된 거 해주시면 안 되고 해주잖아 선생들이. 네. 그것 때문에 과외하는 거지. 포머스로. 길어 이것도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 네. 응? 그러면 핵심이 뭐야 이거? 핵심이요? 응. 저 단어 하나를 해석을 잘못했어요. 어떤 단어? 저 안반응? 아니, 광합성. 광합성? 네, 이것 때문에 응. 긴가민가 하다가 피치 없는데 광합성. 이걸 어떻게 해? 안 반응 가능하다 해서 답이 안반응은 되지. 5번에 해서 근데 광합성이니까 응. 제가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다가 찍었는데 3번으로 했는데 틀렸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게 단어 적응하는 문제 푸는 거에, 이제 내신이라 좀, 어느 정도, 인정. 내신은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돼. 그 다음에 뭐, 그냥 똑같아. 내신으로 이렇게 되는데, 니네 다 수능식으로 나네, 어렵게. 네. 장난 아니게 나네. 거의 수능식이에요. 그럼 정시 공부하면 내신도 저절로 올라가겠네. 근데 그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기말 끝나고. 알았어. 느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제 2학기 때 하나 과목하고 정시하고 정시 공부 어떻게 할 거야? 잘 감을 못 잡아. 네. 왜? 학교는 무조건 수시 공부 쪽으로 미루거든. 네. 그러니까 학습 누적으로 써서 이런 시간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정시 공부해라 이렇게 자꾸 들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시간 분배도 보고 정시할 때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돼? 그럼 이 수업 시간에 이 프린트 같이 봐. 이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출력해 줄 테니 그거 줄치면서 수업 들어. 네. 왜? 시간 확보 어떻게 하려고? 애들이 수시를 하다가 학생들이 다 정시로 간다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 학교에서 쓸데없어갖고 하는데 그냥 자퇴하면 안 돼요? 네. 필히 물어봐. 네. 손해도 있어. 네. 학교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 네. 근데 학교에 있어서 이 수시랑 정시랑 하면서 정시 공부를 해도 수시를 끌어갈 수 있거든. 점수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야 정시 공부 아무리 하더라도 야 예의지 시험 기간에 2주 정도나 3주 정도는 수시 해줘야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 공부하는데 막 기준이 헷갈리니까 이거 수행평가 이거 다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과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문자 보내면 돼. 그럼 전화할 거야. 애들 전화기 빌려서. 네. 그럼 알려주잖아. 속도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아니면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정리해서 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이제 국어도 이렇게 보면 책 이렇게 앞뒤하고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걸리는데 실수하고 이게 넘기기 귀찮아해서 난이도가 올라가 한계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1등급 못 만드는데 허다하게 많이 봤어. 꼭 실수해 뭔가를 못 찾아가지고 왜 여기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게 나오거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찾는 거는 핵심어를 정리해서 5개를 딱 암기하고 가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저 뭐라고? 선택지하고 어떤 거는 제시문부터 읽는 것도 있고 이 제시문 어떤 거는 선택지부터 읽는 것도 있거든. 네. 어떤 문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방학 동안에 이걸 다 해결한다고. 네. 그래서 네 시뮬레이션으로 저는 무슨 과목은 무슨 문제 풀고 몇 번 때 풀고 이걸 푼 다음에 이걸 풀고 이걸 풀어서 몇 분 안에 끝내고 그래서 이렇게 끝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그런데 선택지에 있는 핵심은 5개를 쭈루룩 뽑는다는 거 봐봐.
여기다 과자를 껴. 뭐 먹을까 먹을까. 이렇게 먹으면 되지. 네. 5개를 외워서 이거네. 그럼 3번 이렇게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순간 암기력 훈련하면 되게 좋은 거야. 선택지 핵심 5개를 외워서 제시문을 읽는 거를 훈련을 많이 하라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선택지 골랐어. 넌 5문제를 푸는 거야. 하나 읽고 한 번 보고 하나 읽고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하다가 아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 에러 나면 그냥 실수해버려. 이해돼? 네. 이걸 보면 핵심어를 뽑은 흔적 없어. 겁나게 집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맞춰보고. 엄청 어렵게 붙고 있어 지금. 고생하면서. 이걸 뭐라고 썼어? 아, 문제에 함정 팔았다고. 그러니까 그 함정이 뭔데? 향유층. 아 향유층이 뭔데? 그러니까 그 누리는 계층. 네, 누리는. 뜻은 알아. 근데 그게 왜 함정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5번으로 찍었는데 5번이 음.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네. 이게 가장 적절한에서 가장이 함정이 있다 이런 뜻이야. 야, 너 알속으로만 공부해서 네. 나중에 국어나 뭐 이런 뭐 수학이나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그럼 아 그럴 거다. 네. 신기할 거라고. 이건 뭐라고 써 있어? 고전시가 읽는 법. 네, 녹화에 내놨어 내가. 읽는 법을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 어디를 문제가? 고전 시간은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봐봐. 네. 소리를 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니까 생각하면 돼. 네. 어? 이거 읽어봐. 이별이 불이 되어 태우느니 간장이. 자, 그래서 그냥 소구리로 생각해. 이별이 불이 되어 태우는 게 간장이다. 그럼 뭐 했어? 이별했어. 이별했어. 그래서 불처럼 뜨거워. 네. 그러니까 태웠어. 그 간장을 다 태운다고. 아, 네. 그럼 끝이야. 네.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써 있어서 네. 여기 써 있는 거를 우리는 글로 그냥 생각만 하면 돼. 네. 소리 나는 대로 써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어디가 안 들어가서? 이거? 좀 어디? 응. 한 군데만 찍어봐. 한 여기 읽다가. 그러면 읽어봐. 사랑이 모여 뇌가 되어 이런 단어 몇 개 있는 것도 녹화해놨어. 네. 이거 읽는 법도 녹화해놨고. 네. 뇌가 되어 높고 다시 높고 그랬지. 네. 사랑이 모여서 뇌가 뭐야? 산? 그래 산이 되어 높고 다시 높고 끝. 네. 여기 물 있으니까 산 나오는 거야. 네네. 물이 되어 깊고 있고 다시 깊고. 네. 그러니까 물, 산, 됐고 무너질 줄 모르고는 끊어질 줄 니 알았을라. 니 알리. 그럼 끝이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고어 때문에 틀리게 되진 않아. 그리고 주의해야 될 다 고어 200개도 안 돼. 100개도 안 돼. 1시간만 하면 끝이야. 녹화도 다 해놨어 유튜브에. 예. 그럼 이거 해결됐어? 예. 이거는 뭐라고 썼어? 그냥 해석을 못했다고.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포기한 거지. 자, 봐봐. 대가는 벼각시 본뜻도 하되이고 그럼 무슨 뜻이요? 가는 대각시 본뜻도 한다. 네. 그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네. 디귿이 지읒돼서 저기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대요. 이런 거야. 나도 남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다. 무슨 뜻이요? 그냥 나도 뭐라고? 믿는다. 뭐를? 님을 믿는다고. 믿어가 믿는다 이렇게 쓴 것뿐이야. 네. 군 뜻은 뭐야? 다른. 그 뜻. 다른 뜻이 전혀 없다. 끝났네. 뭐가 해석이 안 되지? 님을 매셔 있어. 님을 매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매셨기 때문에 님의 일을 내가 안다. 끝이네. 그것이 아니라 고전문학에 대한 부담감이요. 막연하게. 그게 뭔데? 고전문학을 풀어봤으면 쌤 이거 부담돼. 이거 해석 잘 안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테고
그거를 소리내서 한번 해보라고. 네. 그런 다음에 이 해석이 안 되는 것들, 그냥 읽은 다음에 일부 해석되는 거, 서술어는 한자로 쓸 수 있어? 먹다, 가다, 섬기다, 섬기다, 그 다른 거? 아니, 못 쓰지. 서술어만 알아도 웬만한 건 다 붙다는 거지. 이해했어? 예.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문제 풀어가지고 없기만 했으면 됐었다는 거. 그 다음에 소설 기른 거 쓰는 거 나쁘진 않아. 문제 푸는 법 하면 급격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예. 어? 예. 문제 푸는 법 잡아주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가 공부 안 한 거 아니거든. 네. 꾸준하게 할 때마다 하거든. 근데 점수 맞는 법, 문제 풀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덜 한 거야. 그런데 저번 시험 때는 왜 그럼 그렇게 가르쳤냐면, 네가 그렇게 했대 여태까지. 네. 그걸 더 도와주면, 그런 다음에 네가 평소에 공부했던 시간도 미리 주면, 네. 네가 해본 다음에 그거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치자. 그래야 되는 거지. 네. 첨첨첨 내고 하면 내 방식이 안 좋다고. 네. 할 말이 없다. 근데 지금 네 방식 아닐지도 몰라, 지금 얘기하는 게. 네. 네. 근데 한 단계 더 진화된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예. 여러분 봤을 때.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국어 풀거나 뭐 할 때 이걸 전체를 다 봐. 핵심을 뽑아갖고 이 중에서 판단할 걸 딱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뇌력 사용이, 지력 사용이 너무 많이 크다고. 좀 아깝다고. 힘들다고. 네. 자, 이것도 여기 위에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PS 써야지. 이거랑 비교해봐야 되니까. 네. 나중에 선생님들이. 예. 예. 어느 부분인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느낀 건 뭐였어? 실수 많이 했구나. 똑같아. 실수를 왜? 이렇게 쓰는 애들은 실수해. 악착같이 써. 악착같이 줄 맞춰 쓰고 실수 안 하려고. 예. 왜? 이걸 한 번 더 쓰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오. 여기서 틀린 데만 딱 긋고 그냥 옆에서 계산하면. 이런 데다가. 그럼 맞아. 그러니까 항상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맞추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맞추고 이 앞에 거를 틀렸다 그러면 뭔가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이 실수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걸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뽑아내야 될 것들을 딱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를 다 읽고 그냥 계산해. 그래서 왜 계산했지? 그 다음 뭐지? 또 보고. 네. 그러니까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네. 수학 문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게 조건이 몇 개인지 번호를 써. 그랬으면 좋겠어. 1번 이거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에다가 네. 세 가지를 고려 다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딱 끊고 2번 끊고 3번 끊어서 보면 나중에 이 풀이 과정이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 100문제를 이렇게만 해갖고 설계만 해. 이거 풀고 이거 풀고 이거 풀면 되겠다 이렇게. 네. 이게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 안 되는 문제가 29번 30번 29번 30번은 1번하고 2번을 해놓은 걸 보고 이걸 규칙성을 찾아야 4번을 풀 수 있어. 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려면 A4 한두 장을 전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이미 연상 능력이면 이제 뭐가 돼도 인류로 상을 뭘 바꾸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끊는 연습 자체는 해줘야 되는데 네 수학 봐봐. 이렇게 끄는 게 하나도 없어. 보고 또 풀고 보고 풀고 이게 쭈루룩 되면 이게 설계가 되면 네가 아는 거야. 네. 이게 설계가 안 되면 네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설 봐야 돼. 근데 애들이 어떨까? 그 공부법에서 나오잖아요. 다 보지 말라고. 1등급만 29, 30번을 하루 종일 그 한 문제만 고민해도 되니까 좀 고민하라고 더 늘게. 3등급이 해설 봐야지. 해설 안 보고 어떻게 공부할 거요? 야, 해설 보는 게 더 낫지. 과외 선생님 설명하는 거 해설 보는 거랑 똑같은데. 과외할 때까지 기다리냐? 말이 안 되지. 해설을 보고, 해설을 봤다 하면 몇 번? 5번 이상 풀 각오를 하고 보면 돼. 에?
해설을 보고 알겠다 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똑같이 또 실수하는 거지. 해설 본 거는 몇 번 보겠다? 5번 이상 보겠다. 한 줄 정리를 하든 세 줄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한 거를 5번 이상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봐도 돼. 야, 공부법에 오해해갖고 내가 녹화해서 올렸거든? 네. 그거 피해 되게 심해. 6등급 애가 다 보지 말라고 했다가 안 봐. 네. 그러니까 개념 원리를 못 나가. 네. 나가다가 걸려. 과외 선생님은 기다려. 그럼 가르쳐줘. 나가다 또 걸려. 나가다 또 걸려. 그럼 걔 문제 푸는 양이 네. 10분에서 안 돼. 할 수 있는 공부에. 그러니까 진짜 고독하면 어떤 애들한테 수학 쓰는데 연필로 쓰는데 어떤 애들 볼펜으로 쓰면 안 되냐? 왜요? 연필로 쓰면 다 뭉개지잖아. 그 다음에 연필로 쓰면 이거 샤프 부러지면 다시 샤프도 이렇게 하고 근데 지겹거든. 볼펜으로 써. 이거 쭉쭉 쓰고. 그랬더니 우리 수학 선생님이 샤프로 쓰라고 했다고. 샤프로 쓰든 연필로 쓰든 뭔 상관이요. 수학만 맞추면 되지. 네. 포크로 먹던 젓가락으로 또 먹기만 하면 되잖아. 네.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자, 이거 조건을 끊는 걸 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이렇게 끊는 것만 해갖고 쫙 100개를 해보라고 한 번쯤. 네. 이렇게 끊는데 이게 설계가 안 되는 걸 보고 왜 설계 안 됐을까? 어느 부분에 이게 설계가 안 됐을까? 그러면 이걸 자세히 봐야지. 해설을. 이렇게 설계를 문제로 이렇게 끊어먹는. 아까 내가 해설 읽는 법, 수학 해설 읽는 법도 했었지? 이건 끊어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야. 자, 이렇게 끊어 읽는 거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끊어갖고 쭉 보면 정석을 하루에 한 번 다 봐. 아니야? 개념 원리를 다 봐. 애들이 그럼 뭐라 하잖아? 머리 터지겠대. 아니,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너 그래, 개념, 바이블을 반을 못 배는데, 너 다 복습해. 1시간 동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저 선생님 바보라고. 내가 3번 위에 그 핵심어 니 틀릴 만한 거 키워드 쓰라고 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렇게 끊어진 거는 당연히 안 해도 되고, 이게 안 끊어지면 여기다 한 줄 힌트 쓰면 되지. 해설 보고. 그럼 다음번에 이걸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럼 요걸 더 자세하게 3절 힌트 쓰면 되지. 근데 모르겠어. 그럼 이걸 따로 써놔야지. 그래서 따로 써놓은 것만 과외해달라면 끝이 아니야? 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이것 때문에 실수했어. 이런 개념을 몰랐어. 이런 걸 쭈르륵 자기가 정리해야지. 이 손바닥은 다 써졌지만 이 손가락도 그래도 유형, 문제 유형이라고 써주지만 여기에 있는 실이 있는 거를 뭐는지 어떻게 알아? 이 개념 중에서 번분수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많이 자기가 정리해야지, 뽑아서. 이해됐어요? 네. 자, 한 번에 굳게 쫙 긋고 톡톡톡톡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 이거 쓰는 거 공부하는 애한테 야! 1시간에 30문제를 풀길래 무조건 50문제씩 풀어. 그래서 몇 번 연습을 했더니 쓰는 게 많네. 3배로 써. X제곱 이렇게. 네. 어떤 애는 수학 푸는데 이렇게 푼다. X제곱 이렇게 천천히. 네. 너 돌았냐고. 너 쓰는 거 그거 2배로 빨리 안 쓰면 네. 틀린다고. 네. 이해돼서? 네. 시험 속도로 계산을 안 해보면 시험장에서 실수해. 왜? 천천히 계산할 때랑 돌아가는 회로가 달라. 빨리 계산하는 거랑. 그러니까 시험 속도에 맞춰서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를 여기다가 해야지. 색깔 쳐서 요거 계산 틀렸으면 이렇게. 그게 노하우 아니냐? 어떤 애는 그런다? 학원에서도 점수 많치고 잘 가르치면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계산 점수가 안 나와. 왜 하나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평소에 정리하는 거 하고 이걸 안 고치니까 자기가 배워가고 정상적으로 필 받을 때 시키는 대로 할 때 신경 쓸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시험 볼 때 정신없을 때 하고 계산하는 루트가 틀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시험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복사해 놓으면 되거든. 복사해 놓고 여기 상태에서 다음 개선하는 거. 이게 징그럽도 이거는 과외거리가 돼. 근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걸 풀었어. 봐봐. 이걸 틀렸어. 이걸 가르쳐줬어.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모양새 있는 것만 다 푸는 거야 책에서. 하나라도. 그래서 하루에 테마식으로 풀 수 있는 게 하나씩만 정리해도 300일 되면 300가지 해결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가우스 함수 치니까 중등 가우스 함수, 또 고등까지 미적으로 하는 가우스 함수까지 다 있더라고. 쭈르르르. 그래서 어떤 애한테 앉혀놓고 초등학생한테 이 뭐 그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거 쭈르르르 썼어. 조립제법과 관련된 거 두 개 있어. 그래서 쉬운 것부터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3시간 동안 딱 본 다음에 조립제법을 쫙 줬어. 다 풀어.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이 중학교선, 이세. 지겨운데, 점점 변형돼서 어려워지고, 그러더니, 가우스 함수, 이게 왜 쓰는지 알겠어요. 조립제법 왜 쓰는지 알겠어요. 푸시요. 그러더니, 막 올라가다가, 이 가우스 함수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거 있잖아. 네. 그거랑 합쳐진 거 나오니까, 이건 좀 어려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구간 나눠봐. 그래서 함수 써봐. 그랬더니, 가지수가 많으니까 이게 하기 하시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이 어떤 애가 내가 이렇게 그래? 사실 좀 나거든? 나한테 저기는 수학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아니거든. 정리를 안 한 거거든. 정리하고 넘어가거든. 네.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루트를 정확하게. 네. 아니, 과목 선생님도 한 번 또 얘기할 거야. 근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외우는 건 능력 있다는 거네. 너 그거 알아? 이거 다 맞았냐? 한 개? 두 개요. 두 개? 그거 알아? 네. 100점하고 90점 차이? 95점과 100점 차이. 자, 봐봐. 98점은 단지 98점짜리 뿐이야. 100점은 100점짜리인지 200점인지 3점짜리인지 가늠이 안 돼. 100점의 의미가 그거라고. 왜 그러냐면 너 대학 가잖아? 네가 95점대를 맞는 애야. 네. 거기 가면 94, 95, 96점 애들만 모여있어. 네. 이해됐어? 네. 대학에 합격하면 등급대가 비슷하잖아. 3점 차이도 안 나는데 다 붙어있어. 한 명 빼놓고는. 네. 그러니까 네가 한 개만 더 맞으면 수석하고 하나 더 맞으면 꼴찌해. 한 개의 차이 알겠어? 네. 과 수석과 아닌 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나중에. 네. 그러면 장학금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거든. 나중에 그러면 과 수석이면 올해 다 되면 나중에 교수도 되고 아니면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돼. 한 문제 차이가 그렇다고. 뭉친만큼으로. 그리고 내가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했거든. 네. 총 점수 차이가 7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0.5점 차이 떨어지고 어떤 해에는 2점 차이 떨어지고 어떤 해에는 1점 차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비슷한 점수로 넣잖아. 그지? 네. 그 운 나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한 문제 차이. 이것도 실수했네? 그냥 좀 뭔지 몰라가지고. D? D가 뭔데? 모르겠어요. 요 나사? 네, 나와서. 위에 하고 요거 위로 내리는 거 아니야? 그 기능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조동나사, 경동나사 같은데, 경동나사. 생물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 나쁘지 않았네? 실험. 실험 나쁘지 않았는데. 요거 하나만, 어느 정도 내려나고. 그래. 네, 그럼 이거는 까먹었어요. 분자식을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 이걸 다 공부를 할 때는 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틀린 것도 정리해놨어. 네. 근데 시간이 들어서 복습하기 이렇게 해봐. 11번.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문제집 한 번 있는데 이거 반복해서 봐야 되냐고. 당연히 봐야지. 몇 번? 12번. 근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 안 봐도 되는 걸 지워가면서 봐야 되는 거. 그지? 네. 그래서 엑기스를 쭉 해서 이걸 이만큼 줄였으면 이걸 어디다가? 전체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흙 뿌려서 이렇게 양념처럼 네가 주의할 거. 이렇게 검은색인데 빨간색으로 쭉 쓰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읽으면서 이걸 보고 기억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국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능 특허가 수능 완성 체크를 안 해놓으면 복습 어떻게 하냐고 너한테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안 했어? 너도 안 하고. 이렇게 수능 완성에 요 내용이 있으면 비문학도 이렇게 끊어서 네. 여기다 핵심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으면 그 영어 하듯이 네. 나중에 이걸 다시 보면 딱 보이지? 네. 딱 보이잖아. 여기 문제도 핵심어 키워드 딱 잡았으면 이거랑 딱 보이지? 네.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지? 네. 근데 애들이 그냥 눈으로 풀어 너처럼. 어? 근데 고3 때 되면 거의 일주에 한 번 정도 풀어야 전체 건수 다 푼 거거든? 그럼 복습 어떡하려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알아요. 1시간에 책 한 권 복습할 수 있어. 그럼 20번 볼 수 있어. 20번 보니까 안 잊어먹고 실수 안 하는 거야, 얘야. 어? 근데 애들은 그냥 허해, 책이. 하해가지고 이걸 보면 이 문제를 풀었대, 자기는. 근데 며칠 지나서 한 달 지나면 다시 풀어야 돼, 세 문제. 근데 풀다 보면 그 전에 한번 이해하고 맞추기도 했으니까 점수는 높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알아? 새 거에다가 풀어서 점수 높으면 실력 느는 줄 알아? 절대 아니다. 한 번 푸른 거는 체크가 돼야 되는 거라고. 체크가 돼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복습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복습할 필요가 없으면 지워야 되는 거고. 그지?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자, 수시 점수가 수시로 하는 내신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걸 점수로 환산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이것도 점수로 환산시키는 걸 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모의고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내신 이렇게 해서 점수로 환산 못 시키는 거랑 치면 갭 차이가 커갖고 정시를 한다고 치면 나쁘진 않아. 하면 돼. 그러니까 정시 100%도 있는데 정시를 볼 때 봐봐. 내신 플러스 논술도 있어. 이과 논술은 편해. 네.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 심화도 되고 네. 그리고 경쟁률이 낮아, 이과는. 그래서 이과 논술이 있는데 내신 플러스 논술이 있어. 거기다가 내신 플러스 수능도 있어. 네. 그 다음에 내신 플러스 스펙 플러스 수능도 있어. 그래서 이게 수능 100%도 당연히 있고 논술 100%도 있거든. 이게 제일 적어, 논술 100%가. 수능 최저 등급 수능 100%도 적어. 많진 않아. 근데 그래도 이게 많지. 근데 내신이 조금만 하려면 수능을 잘 보잖아. 그럼 내신이 모자라더라도 이거랑 메꾸면 이게 확률이 높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정말 버리기는 그런 거야. 뭐하러 버리냐는 거지. 네. 이해돼? 네. 1년 내내 정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방학 동안에 정시를 하는데, 수시 기간에 조금 해. 근데 포커스는 정시로 잡을 건데, 네. 예? 정시를 통해서 수시를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수시가 확 올라가면 조금 기간을 늘려서 집중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당장의 그래. 여름방학 때는 5일 동안 이게 유형이란 뭐고 내가 유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방학 전에 이 오답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 제가요. 틀린 거 오답 정리를 해와야 된다고. 원수에 다. 이렇게처럼 네 공부하는 책에다 아니면 틀렸던 거 정시 공부했던 책에다 네. 오답 정리를 해와야 요거를 분석하면서 요날 오답으로 틀렸던 거 그거하고 요거랑 맞춰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수업하지. 네. 이해돼? 전에 걸 해오란 말씀이시죠? 오답 정리 틀린 것만. 네. 공부하던 책으로. 그런데 이걸 다 정리했으면 새로운 책을 시험 보듯이 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고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공부하라고 다시. 천천히 하는 거는. 네. 시험을 빨리 하고 오답 정리를 하라고. 네. 시험처럼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모의고사 보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을 볼 거야. 네.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법을 터득을 할 거라고. 네. 그런 다음에 격주로 오면 여기서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시간표를 짜서 어떻게 수업할지를 잡아가지고 할 거라고. 네. 그런데
겨울방학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 학교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따라갈지, 네. 왜? 수시 중심으로 가는 데는 더 적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아니면 한 달 정도를 빼든지 해가지고, 네. 한 달 정도를 이거를 여기서 찾았던 모자란 걸 여기서 다 땜빵을 할지. 네. 그런 다음에 아니면 2달을 할지. 그러면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면 네.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보전에 여기에 수특이 나와. 네. 이걸 다 시험 봐서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하고 여기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가 연계고제만 풀어야 돼. 네. 이해돼? 네. 그런 다음에 쭉 가면 6월달이 제일 떨어져. 네. 이 6월달에 경찰대나 사관학교를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난이도가 수능보다 훨씬 높아. 네. 그러면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 놓으면 국어, 영어, 수학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 영어 공부하면 영어가 끝이야. 네.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시험 보면서 밸런스 맞추면서 탐구 과목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수능 수특 다 하지. 네. 탐구는 이때 다 끝내야 돼. 1등급까지. 네. 이때. 네. 왜 그러냐면 탐구가 1등급이 유지되고 국어도 1등급이 유지되고 영어도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수학만 가지고 1년 내내 신음해야 돼. 만점을 맞으려고. 네. 네. 이해됐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격주로 하는 게 과학이 모자라더라도 요 겨울방학 때 나머지를 1등급 맞을 때까지 트레이닝해서 과학을 무조건 둘 다 1등급을 찍어놓으면 되니까 네. 1등급이 아니라 거의 만점을 찍어놔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때 국어도 다 끝내놔야 되니까 네. 그때 모자란 거 수학 다 하고 수능 수특 수학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시간이 네. 그죠. 수업하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도 오답 정리하는 수업이 제일 필요하지 않아? 약점을 집중하는 네. 수업만 쭉 나가면 한 명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공부를 이렇게 유형별로 오답 정리를 이렇게 해오는 걸로 해서 끊임없이 네 문제점이나 네가 모르는 걸 찾아야 여기서 완전히 해결을 해버리지. 이렇게 방학 끝나고 이게 4개월이잖아 4개월. 그치? 네? 네. 4개월 해봐야 한 달에 2번이니까 4, 2, 8, 8번이죠. 남자는 한 달 봐야 하는 것밖에 안 돼. 맞아요? 네. 그러면 8번에 네 약점을 다 찾아서 방학 동안 다 해결을 해야 돼. 네. 근데 교육과정으로 상관없어. 이렇게 빼도 방학 동안에 와 있는 애들이 있어. 전국에서. 어? 여러 군데서 오고 해서 지나고 고3도 와서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다 써서 나중에 얘가 이제 써서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면 네. 선생님이 이거 갖다 드린다고 보냈는지 그럼 군 단위로 다 써있지. 네. 갔다 오라고 해 보통.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자 모의고사 틀린 거 오답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특별히 안 와도 돼. 그 다음에 이 5일 동안에 유형 정리할 테니까 이때 모의고사 볼 거 책 사오면 돼. 어떤 책이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원수의탐을 다 볼 거라고. 매일. 수능 시간으로. 이해됐죠? 네. 그럼 시험이 끝나면 뭐 한다고? 그거 오답 정리만 하면 끝이요. 오답 정리한 다음에 어제 오답 정리해서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내면서 그 정리를 이렇게 하고 그걸 맞추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를 터득을 어느 정도 하지. 네. 이해됐어? 네. 그 오는 와중 속에서 8번 동안 뭐를 해서 2주씩 누적 기록부를 써갖고 이거는 이거 해라, 이거는 이거 해라, 시험 기간 이때 이거 짜자, 이거 빼고 이거 해라. 네. 해야 정시 기준이 생기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13번.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전체 스케줄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 전체 스케줄 안에서 과학을 하면 이때 격주로 수업을 한 다음에 여기만 조금 심화해갖고 1등 맞을 때까지 여기만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지. 네. 수학은 이렇게 격주로 해나가면서 네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답 정리하고 한 줄 정리하고 세 줄 정리해서 약점을 찾아야 복구를 하는 거지. 네. 그럼 이때는 뭐 하는 거야? 상위권 문제 하는 거지. 네. 이해돼? 네. 상위권 문제는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는 거의 혼자 할 수준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격주로 고3 때 만약에 하다가 네.
이 경찰대나 사관학교 문제 수준까지 건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경찰대 준비한다. 그러면 서울대 중간이야 이렇게. 경찰대가. 네. 사관학교는 요 턱걸이고.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6월달에 보통 다 이렇게 돼. 고3 되면 이렇게 점수나 분위기나. 그래서 여기에 뭐를 사관학교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차게. 네. 이해됐어요? 네. 네. 어? 그럼 사관학교 가기 싫어도, 경찰대 가기 싫어도 능력이 떨어지면 사관학교 볼 거고, 네. 능력이 생기면 경찰대 볼 거고. 네. 근데 그럼 사관학교 무슨 그냥 갈 거예요. 그럼 사관학교 봐야지. 그죠.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러는 상황에서, 자, 요 방학 동안에, 이게 며칠이요, 방학이? 한 달. 한 달 남았어? 며칠 남았냐고요? 어. 막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냐? 그럼 이거 5일 오는 게 다음 주냐? 그렇죠. 아, 그러면 다 다음 주죠 이제. 다 다음 주까지 이 오답노트 다 정리해오라고. 네. 왜 그러냐면, 이날 시험 봤는데 틀린 게 많을 수도 있어. 네. 근데 부족해. 데이터가. 네. 틀린, 이날 현장에서 본 요거랑 옛날에 유사한 거 틀리는 걸 보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지. 네. 공통점이나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딱 하나 틀렸는데 이게 실수로 진짜 틀렸는지, 예? 이런 문제 유형만 약한지, 네. 분석을 하려면, 이게 평소에 이렇게 그 잘못된 점을 찾아서 말하지. 네. 이해됐어요? 네. 네. 어? 네. 자, 그러면 질문. 복잡하진 않지? 네, 뭐 그냥 좀 별 생각이 없어요. 이걸 할 수 있을까? 뭐가? 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순차적으로 뭐부터 할까, 이렇게만 생각해. 어떨까? 아, 그럼 뭐만 하면 돼? 다음에 올 때까지는. 일단 모의고사 오답 정리하는 거랑, 오답 정리하는 거. 노트 정리랑, 누적 기록부랑. 노트 정리요. 아니, 누적 기록부. 누적 기록부랑 오답 정리만 하면 돼. 누적 기록부를 아. 제가 공부한 걸 써오라는 거 아니에요? 동아샘, 학습 누적 기록부 유튜브에 치면 쭈루룩 개선하는 법, 샘플 다 써있어. 내가 그걸 써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 뭐, 이거 학교에서 그 한 장 가지고 쓰면 되는데? 하루에 이만큼인데? 축제 기간이라 아, 축제 기간 빼고 그렇고. 축제 기간 빼. 축제 기간이라 이제 수요일이 축제고 금요일이 방학. 시간이 그니까 와서 가르쳐 줄게. 네. 그냥 와. 네. 근데 뭐는 해? 오답 정리는 할 수 있는 양만큼 하고.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길게 하라는 게 아니지. 네네. 뭐라고? 한 줄로 핵심 요약해서 아까 얘기했지? 내가 잘못 찍은 거, 왜 잘못 찍었을까 추리해보고 그거 개선점, 네. 정답을 이걸 하면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시험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거 연구하고. 네. 근데 그걸 보면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정말 좋아. 정말 편하고. 네. 순식간에 나가고. 네. 애 맞춰서 가르쳐 준다고. 네네. 이해됐어요? 네. 눈에 딱 띄게. 그 다음에 글자 쓸 때 다음번에도 보기 쉽게 이렇게 써놓고. 네. 자, 그럼 정리하면. 시험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공부는 했는데, 이게 시험 점수를 높이는, 그러니까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하면 시험이 오르. 그러니까 장사만 열심히 하면, 음식만 맛있으면 식당에 사람이 막 와? 광고도 안 해도 되고, 예쁘게 안 담아도 되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한,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왜? 중학교 때에 굳었던 틀이 그대로 갔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려면, 이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한 거면, 네가 생각하는 이 기출문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지. 이것까지 개념이고, 이것까지 기본 연습이라는 것까지. 네네. 그러면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이 기출문제까지 풀면서 이걸 발생을 시키면, 네. 요거를 분류를 해서, 이걸 정리해 놔야 이걸 가지고 또 다음에 연습을 한다는, 문제를 푼다는 거지. 네. 이해돼? 그러니까
너 한 단계만 했는데 이렇게 한 세트를 하게 되고 이걸 분석해서 두 세트를 하게 되고 그래야 네가 세 세트를 나갈 수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에서 정책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네 시간 분배를 알아야 되니까 누적 기록부 쓰는 거고 네. 그걸 위해서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 볼펜 한 자로 사가지고 네. 볼펜으로 좀 속도 연습 좀 하라는 거지. 빠르게 읽어서 문제도 빠르게 읽고 내용도 빠르게 읽고 영어 독해도 빠르게 읽고 네. 그래서 체크를 좀 해서 이 체크한 거를 보고 네가 무슨 생각을 했고 복습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체크를 할 때 수학을 하면 뭐라고 내가 해설도 읽어도 되고 문제도 읽어도 되고 그치? 아니면 이 핵심만 요점만 딱딱딱 체크한 다음에 요점만 쭉 문제에다 써놔도 되고 300개 읽어도 되고 그치? 좀 폭넓게 속도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거를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수능 봐야 되니까 5회를 수능처럼 본다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험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뭐 안 되지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온 거는구나. 이걸 다 찾아야지 5일 동안. 그래야 4달 동안 이거를 보충을 한 다음에 진짜 문제 있는 심화들이 발생을 하면 겨울방학 때 땜빵을 땜빵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고 그래야 3월 넘어서는 뭐라고 심화를 들어가고 그래야 경찰대 같은 거나 사관학교 한번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야 정말 그 꼭지기대 인서울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공부하잖아? 너 내가 장담하건데 네가 시험 공부를 하기 시작한 시험 점수가 막 올라. 점수 오르는 거는 요거 안 먹을 만큼 충분히 오를 거라고. 네. 문제는 뭐냐면 점수 오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들려고 해야 돼. 기적을 만드는데 딱 3가지만 하면 돼. 누적 기록부 쓰고 볼펜 쓰고 수학하고 네. 그걸 분석하면서 뭐라고 개선해서 시험 공부를 하라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시험 공부 했는데요 쌤. 그래, 딱 하나만 풀어. 네가 시험 공부 안 한 이유 기출문제를 다 풀어갖고 이렇게 푸는 문제까지 하는 게 개념이라고 해서 그 양까지 했어야 되는데 천천히 하면서 내용 이해하면 됐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자, 봐봐. 내용 이해를 하잖아? 그럼 기출문제를 그냥 읽어보고 다 그걸 체크를 해갖고 다 빠르게 읽은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풀잖아? 그럼 진짜 풀려. 이 개념도 더 단단해지고 쫄깃쫄깃해지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 근데 그 전에 시험 볼 때 내가 그걸 시켰으면 문제는 안 풀고 이걸 왜 더 읽어요? 문제 풀어야지. 이걸 왜 읽고? 그 말 말이 없어. 네가 풀 수 있으면 풀으라는 거지. 안 풀리면 읽는 거야. 그 읽었는데 해설 모르는 걸 다 체크하면 과외 선생님이 쫙 나간 다음에 다시 내가 푸는 거야. 그러니까 5번, 10번 공부한다는 의미를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예. 느낌, 소감? 어렵네요. 그렇죠. 너무 쉽게 생각했죠? 어렵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